네, 이미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에도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내일까지 250mm 이상의 폭우가 더 올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장맛비 상황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충청, 전북, 경북 물폭탄을 이미 쏟아 부었는데요. 오늘도 장마전선이 이 지역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비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영상 먼저 보실까요? 네. 네, 지금은 전남 남해안 지역 그리고 비구름이 남동쪽으로 올라오면서 이 경북과 경남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곳곳에 보이는 붉은색의 비구름이 이 시간당 20mm 이상의 비를 뿌리는 강한 호우구름입니다. 이 계속해서 남서쪽에서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낮보다는 조금 더 기울기가 남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얇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얇아지면서 비구름대가 더 좁아지면 좁은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더 좁은 지역의 강수대가 더 발달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기상청의 앞으로 초단기 6시간 동안의 초단기 예보를 보시면요. 네, 이 강한 비구름대가 다행히 정체하지 않고 다소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지만 이 자정 넘어서 이 서해상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이 비구름대 보이시죠? 네, 이 비구름대를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최근 낮보다 밤 사이에 빗줄기가 굵어지는 야행성 폭우의 패턴이 보이고 있어서 이 비구름대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레이더 영상을 보면은 비구름이 이동하고 있는 충청, 전북, 경북 이런 지역에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네, 장마전선이 북상해서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의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요. 이 붉게 표시된 지역이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입니다. 특히 충남 청양에는 사흘간 560mm가 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는데요. 그 밖에 전북 익산과 군산, 충남 공주 등에도 4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예, 자, 김민경 기자. 그런데 올해 유독 야간에 비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장마전선이 밤이 되면 야행성 장마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장마전선을 경계를 두고 이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이 장마전선상에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밤에는 낮 동안 뜨겁게 생기는 지면의 열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즉 해가 지고 지면의 온도가 내려가면 장애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대기 하층에서 빠르게 부는 바람인 하층 제트가 마음껏 불면서 따뜻한 장마전선에 힘을 보태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 사이에도 전남과 경남, 경북 남부에는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취약 시간인 밤에 비가 집중되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레이더 영상을 잠깐 봤는데 새로운 비구름대가 만들어져서 동일한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 장마전선이 계속해서 비슷한 위치에 머무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현재 우리나라 북서쪽 상층에는 이 저기압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대기 상층에서 반시계 방향의 저기압성 소용돌이 순환이 정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쪽에서 상대적으로 건조한 공기가 주기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면에 남동 쪽에서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하면서 이 강수대가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사선의 형태를 띠면서 좀 더 폭넓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남쪽에 따뜻한 공기와 북쪽에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는 경계에서 이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강한 강수대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장마전선이 충청과 호남 지역에 머물면서 강약을 반복하고 있어 이 지역에는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리는 건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네, 우리나라 상층의 저기압이
동쪽으로 조금 이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 이번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확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장마전선이 위치한 충청과 호남, 경북 지역에는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리겠고 이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는 여기 남해안 지역에도 강수대가 강화해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이미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심으로 또 비가 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인데요. 자, 내일까지 계속 비가 된다고 하면 누적 강수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 그리고 경북 남부에 최대 250mm의 집중호우가 더 쏟아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도 200mm 이상, 경기도와 강원도에 1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제주도에는 다른 지역보다 적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면서 뭐 침수뿐만 아니라 산사태도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 위험도도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낙동강과 금강권역에 댐 수위가 높아져 방류하면서 이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의 하천 곳곳에서 홍수경보와 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특히 토양도 이미 수분을 많이 머금은 상태인데요. 이 산림청이 저희 YTN에 제공한 강우량과 토양의 저류량 사이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사태 위험도를 측정한 모델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곳곳에 노란색과 주황색이 보이는데요. 이 주황색은 토양이 수분을 머금은 비율인 저류 비율이 80에서 100% 이상, 그리고 노란색은 60에서 80% 이상인 산사태 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요. 네, 이 때문에 산림청은 충청과 호남, 영남, 강원과 경기 일부 지역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누적된 비로 토양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산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피소를 알아두는 등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에도 장마가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이번 장맛비 쉽게 그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확장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북쪽에서 내려오는 상층 기압골과 만나면서 이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강수대가 강화하겠는데요. 이 충청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이고 이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에도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네, 기상청의 중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장맛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주도에는 다음 일요일까지도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 중부까지 북상했던 장마전선이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남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다음 주에도 장마가 끝나지 않고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위치하면서 남북 진동을 반복할 걸로 보여 당분간은 장맛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은 이 와중에 태풍이 또 발생했다고 그런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어떤 태풍인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4호 태풍 탈림이 오늘 오후 3시에 중국 홍콩 남동쪽 약 55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기상청의 예측 경로를 보면 중국 남쪽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베트남 하노이 부근에서 소멸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이 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이 하층에 강한 남풍이 불게 되는데 이 다음 주 우리나라에 수증기를 다량 유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태풍 경로에도 주목이 필요합니다. 네, 자 예보 중심으로 기상 상황 알아봤습니다.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